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살짝 이런 요가 매트와 해서 일도 많이 하시고 당연히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러시겠네요. 전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책도 읽고 약간 디저트나 이런 거 과일 같은 거 넣김 내는 거예요. 넣김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썼다 친구한테 아주 호되게 혼이 나고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화문에 살고 있는 사랑의 진심인 이혼 변호사 안수윤이라고 합니다. 결혼하셨나요? 아직이요. 네. 그래서 이 자취남, 그쵸. 지금 자취남 나오려고 아직 안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뭔가 그게 나눠지는 겁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로스쿨에서 그게 나눠지진 않아요. 그래서 로스쿨 다닐 때는 저도 다 배웠고 그래서 약간 자랑이긴 한데 이제 민법 뭐 헌법 이런 걸로 상도 받고 제가 또 상장을 로스쿨 다닐 때는 그래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 열심히 공부를 했고 개업을 제가 한 개업 변호사라서 개업하면서는 주요 분야를 좀 정하기도 하고요. 왜 이혼이라는 거를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혼 가정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혼 가정 30년 차. 이거 너무 무겁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게 30년 차면 베테랑이기 때문에 로스쿨 다니고 이제 개업하고 하면서도 저처럼 좀 이혼 가정 애들, 이혼 가정 자녀를 좀 자라보면서 아무도 이혼 가정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얘네들의 양육권이나 양육비나 면접 교섭을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제 전공인 법에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걸. 네. 살고 계신 네. 동네를 좀 얘기를 하면 일단 여기는 경복궁역? 네, 경복궁역이랑 광화문역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동네에 사시는 거예요? 제 첫 직장이 이 근처에 있었어요. 그때 회사에 다닐 때는 10년 전인데요. 그때는 서울에 이제 송파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1시간을 걸려서 이제 여기에 와서 출퇴근을 하면서 제가 그때 가장 부러웠던 선배님이 요 오피스텔에 사는 선배님이 여기 사시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이 동네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약간 저한테는 여기가 성공의 상징. 근데 사실 제가 그때 10년 전인데 변호사는 4년 차거든요. 10년 전엔 제가 원래 대기업 화장품 마케터였어요. 하시다가 직업을 바꾸신 거예요? 네, 저는 회사 다니다가 이제 미래가 안 그려지는 거예요. 대기업 너무 좋지만 저는 임원이 못 될 것 같고, 근데 전 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30대에 이제 대학원을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로스쿨을 30대에 가게 됐고, 그렇게 해서 중간에 커리어를 변환해서 변호사가 되고, 자취를 하다가 이제 원하던 이 동네에 드디어 올해 입성을 하게 됐어요. 나란 녀석 자수성가해서 돌아왔다. 맞습니다. 이 동네를 실질적으로 살아보시니까 좀 어때요? 제가 지금 1, 2년 주기로 계속 이사를 다니고 있는데 동네를 꽤 많이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동네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경복궁 광화문이 일대는 청와대라던가 주요 건물이 있어서 아주 높은 건물이 또 없어요. 시야가 탁 트인 것도 저는 좋고 산책할 곳이 많고 맛집이 진짜 많아요. 각종 이제 행정기관이나 공공시설이 다 근처에 있어서 어디 구청을 간다, 뭐 어디를 간다 할 때 다 도보권에 있어서 전에 살던 곳은 주거지역이었는데 거기보다 훨씬 편해요. 하지만 주말에 집회가 끊임이 없고 그래서 차가 계속 막혀요. 또 주말에 문 닫는 곳이 많아요. 장점 하나만 또 말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직장 다닐 때 다녔던 곳이니까 평생 소원이 그 직장 다닐 때 직장인들 그 딱 사원증 목에 걸고 밥 먹고 퇴근하고 싶다. 이대로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이게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이 동네에 있으면 좀 이제 저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만족감이 들고 요즘 어디가 핫하구나 맛집들 봐놨다가 이제 저는 거기를 평일 오후 2시쯤 가죠. 웨이팅 없이. 그래서 그거는 진짜 장점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살고 계신지 본격적으로 집을 찍기 전에 이번 컨텐츠는 에디트 캡스홈에 광고가 들어있습니다. 미리 설치를 해서 쓰고 계시죠? 네. 어떠세요? 저는 보안에 되게 진심인 사람으로서 만족스럽고 제가 원래 한 3중 정도 보안을 깔아놨는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 4중 보안이 된 사실 저희 집이 20년 정도 된 오피스텔이라서 초인종을 누르면 누가 오는지 보이는데 그냥 두드리면 사실 누군지 알 수가 없고 변호사들은 또 상대방 분들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나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저는 문을 그냥 두드리면 열지 않습니다. 근데 현관에 CCTV를 설치해 주시는 거라서 안심이 되고 우리 배달 아저씨들을 빨리빨리 만날 수 있게 되고 너무 적절한 분한테 이제 드리게 되어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정말 본격적으로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일단은 집 구조를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현관, 화장실이 있고 주방 겸 세탁기가 있고 여기가 저희가 인터뷰했던 거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가 방이 2개인 거네요. 2개인데 이게 연결된 네, 이렇게 방이 원래 미닫이로 닫히는 문이라서 제가 이 집 보러 다닐 때 여러 호수를 보러 다녔는데 나이 드신 부부들이 이렇게 별도로 지내시거나 여기를 안방, 여기를 서재 이렇게 많이 쓰셨거든요. 혼자 사니까 혼자 어떻게 이 집을 좀 활용해 볼 수 있을까 특이하게 해서 이 방을 터서 하나의 공간으로 하고 문을 막았어요. 그래서 문을 포기하고 발밑에 청와대 뷰를 그럼 여기를 월세 전세 매매 중에 어떤 걸로 들어오셨나요? 저는 월세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몇 평 정도 되는 여기가 전용 면적으로는 한 22평 정도 22평? 된다고 안내받았고요. 주방이 조금 좁긴 한데 거실이나 방은 좀 넓게 느껴져요. 그러면 여기 월세면은 꽤 비싸죠? 그래도? 보증금이랑 월세 같이 있어서 월세로만 하면 좀 더 비쌀 것 같고 저는 보증금 있고 월세 있어서 보증금 3천만 원, 100 이상.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동네 오피스텔들을 많이 보러 다녔는데요. 한강 보이는 마포나 여의도 이런 데 가면 300만 원, 500만 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광화문도 신축 있는데 300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비싸고 저에게는 오래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자취의 로망을 그냥 끝판왕을 실현한 거고 구축이고 여기가 20년 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괜찮고 요즘 근데 물가가 정말 많이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또 다행인 건 저는 완전 산뷰랑 숲뷰가 취향인데 한강뷰는 똑같은 스펙이어도 훨씬 비싸요. 그래서 원래부터 나무 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동네로 좀 오게 됐고 만족하고 있어요. 그럼 관리비 같은 거 얼마나 나와요? 30만 원 정도?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와서 찍어 보면은 바로 여기에 이 친구죠. 네. ADT 캡슐. 저의 친구. 어때요? 일단은 좀 써보시니까. 이게 현관 앞에 CCTV를 달아주는 건데 저는 좀 이걸 핸드폰으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좀 마음이 안심되는 이게 오래된 거라 좀 소리도 작고 카메라 화질이 좋지도 않고 해서 좀 불만이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해소돼서 좋고요. 지금도 제가 문 열고 나왔잖아요. 열고 나온 거 알람이 오고요. 움직임이 감지되면 또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찍혀요. 지금 이거 블러 처리한 거는 엘리베이터 타시는 분들의 사생활을 보여야 되니까 제가 설정해가지고 이제 저 또 법 준수하는 변호사여가지고 엘리베이터 분들 가리려고 저렇게 했고요. 저희 집 근처 한 1m 정도에 올 분은 택배 기사님, 그 다음에 제 손님 아니면 스토커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택배가 실시간으로 택배가 오는 현장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TMI인데 오늘 촬영을 위해서 긴급히 옷을 주문했는데 이제 왔네요.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지금 옷도 만족스러워요. 네. 제가 모르는 사람이 좀 저희 집을 오는지 좀 알고 싶을 수 있고 혹은 이렇게 손님이 오셨을 때 벨소리 못 들었을 때 대비해서 이제 핸드폰으로 알람이 오니까 제가 여기서 만약에 보고 낯선 사람이거나 그러면 이제 긴급 출동 요청하면 되고 이게 24시간 된다고 들었는데 24시간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또 법을 다루시는 분이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건 집 내부 공간을 촬영하는 게 아니라 네. 바깥 공간이니까 뭔가 준법? 네네. 그런 소지들도 좀 있나요? 미리 알리지 않고 이거를 하게 되면 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슈가 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안내문을 설치함으로써 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지 의무를 준수하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따로 못을 받거나 이사 갈 때 흔적이 남거나 이러진 않는 거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저 사실 변호사 사무실도 공유 오피스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변호사 되던 첫 해에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가지고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해에 개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 변호사고 혼자 일하니까 사람이 항상 상주하고 CCTV가 있는 공유 오피스로 들어갔거든요. 아예 문에도 이거 달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현관부터 찍어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일단은 신발장? 네. 여기는 이제 수영 다녀서 수영이랑 이런 좀 큰 길쭉한 물품들 캠핑도 다녀서 여기가 이제 신발장이고 이 집이 수납 공간이 거의 없어서 사실 딱 여기랑 옷장이 전부 다예요. 창고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모든 수납을 꼭꼭꼭꼭 숨겨가지고 했고 요거는 작업화입니다. 예. 법원에는 운동화를 신고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당사자다 그러면 운동화 신으셔도 되는데 저는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으로 법원에 출정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두를 신어야 되고 운동화를 신으면 조금 법원 복장 규정 같은 거에 뭐 어긋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판사님이나 의뢰인 보시기 안 좋을 수 있어서 이게 대리인의 삶이기 때문에 작업화들 뭔가를 놓을 수 있는 이 장이 되게 좋네요. 선물 받아서 자기애가 되게 커 보이죠. 이게 예전에 이제 가르쳤던 학생이 집들이 오면서 너무 귀엽게 선물을 감사하게도 많이 받아서 최대한 집 곳곳에 이제 애정을 느끼고자 혼자 집에서 일하니까 외로워서 그래요. 네. 이렇게 맞고 그리고 이쪽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가
화장실인데 여기가 20년 된 오피스텔이라서 사실 좀 낡은 티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샤워 부스랑 이렇게 분리는 되어 있는데 넓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만족하고요. 이 화장실에 정말 곤란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한쪽밖에 없다? 네, 저 집 보러 왔을 때 몰랐는데 이거 고장이 아니고 원래 한쪽이래요.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쪽밖에 없어서 휴지라던가 이런 생필품 두고 여기를 좀 일종의 장처럼 어쩔 수 없이 지내고 있어요. 이게 의도보다 더 예쁘게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여기 안쪽은 별건 없는데 수건도 되게 톡톡한 걸로 써서 약간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취 시작할 때 친구가 이제 응원하면서 수건을 딱 사주면서 자취를 10년 정도 한 친구였는데 좋은 수건을 쓰고 그걸 자기는 이제 1년이나 2년 주기로 의식처럼 자기를 위해서 수건을 산대요. 너를 위해 좋은 수건 썼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사준 걸 저도 이제 한 1, 2년 주기로 좀 사서 아주 뽀송뽀송한 되게 예뻐요.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쪼르륵 해서 나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여기는 이렇게 또 책 꽂을 때 쓰는 북마크 같은 건데 요걸로 수건 이렇게 해서 안 넘어지게? 하면 네, 좀 안 넘어지고 좋더라고요. 여기까지 받고 이제 한 칸 들어가 볼까요? 이 오피스텔 중에 중문이 있는 집은 처음 봤고요. 이 전에 사시던 분이 아마 설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게 제가 좀 요리를 해먹는 편인데 고등어 구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등어 구이가 정말 치명적 단점이 그 냄새잖아요. 근데 중문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서 좋고 원래는 이 중문 없이 그냥 뚫려있는 구조여서 부엌에서도 뷰를 볼 수 있는 게 원래 이 오피스텔의 기본 특징. 주방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주 쓰는 것만 이렇게 걸어놓고 저는 커피를 안 마시고 차를 마시거든요. 제가 차 마시는 거 알고 친구들이 좀 이렇게 또 선물을 해줘서 이렇게 티팟 있고 수납 신공으로 여기다 다 몰아놨고요. 제 대문자인데 처음 자취는 9평짜리 집에서 혼자 살았는데 그때부터 식기 6인용과 그 6인용 식탁에서 처음부터 항상 사람을 불러서 놀자. 전 자취한 이유가 홈파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아까 전에도 했지만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 보니까 좀 그리고 제가 아빠랑 살았어요. 엄마랑 안 살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 따스한 여성의 손길이 부족했는데 저의 친구들이 저를 엄마같이 보살펴줘서 자취를 하면 친구들을 초대해서 좀 집밥도 먹이고 초대해서 좀 시간을 보내야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로망의 결과가 지금 웬만한 가정집보다 많은 이 접시 수저받침대 같은 것도 저는 별거 아닌데 좀 대접하는 느낌? 이런 게 들어서 다른 접시들도 예쁜데 이게 약간 디저트나 이런 거 과일 같은 거 느낌 내는 거예요. 느낌 요렇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썼다 친구한테 아주 호되게 혼이 나고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다. 이것도 최근에 선물 받았는데 여기다가 파스타 담으면 미슐랭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집밥 먹을 때도 여기다가 많이 해요. 일부러. 이것도 선물 받은 청와대 수저인데 이 집이랑 너무 어울려서 청와대 수저 있는 집 혹시 포크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해서 안 보이게 최대한 이렇게 정리는 했어요. 여기가 진짜 좀 혼을 갈아 넣은 와, 엄청 깨끗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차 마시니까 여기 차들 티백 네.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꺼냈다가 넣으면 정리가 그래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럼 냉장고 네. 봐도 될까요? 네, 기대되는데요? 아니 냉장고는 그렇게 정리를 잘 하지 못했어요. 이 냉장고는 정도면 뭐. 네. 근데 진짜 건강하게 드신다. 뭐 이런 양배추, 양파. 그리고 이번에 김장철이었어서 또 사랑으로 가득한 한 세 집에서 김치가 왔어요. 저희 고모도 보내주시고 이제 저희 친구네 어머니들도 저한테 김치 보내주신 거 먹고 소스들. 소스를 이렇게 하나에 딱 모아둬서 꺼내서 가져가서 하시고 바로 다시 넣어놓으시는. 좋습니다. 그럼 냉동실도 봐도 될까요? 네. 냉동실은 근데 이거는 이거랑 딱 맞게 되고 있진 않아요. 이사 올 때 이렇게 쉽지 않죠? 했는데 밥은 그냥 진짜 밥도 고모가 저희 고모들은 아직도 제가 애기인지 아셔가지고 그리고 이런 대파 같은 것도 제가 혼자서 사니까 미리 썰어놓고 해놓는 게 좀 편해서 했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저의 최애 메뉴 고등어인데 이게 진짜 너무 좋고 너무 실하고 제가 진짜 고등어 킬러인데 엄청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위해서 중문 뷰를 포기했다. 청와대 뷰를 포기할 정도로 지금 고등어의 진심인 이거는 이제 닭가슴살 조금 있고요. 이게 또 이제 손님들 왔을 때 약간 요런 딸기 쉐이크 같은 거 우유 저희 집이 그 단 게 없어서 친구들이 되게 당 떨어져 해요. 저랑 지금 계셔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애들 당 떨어질 때 이제 이거를 먹여서 빨리 수혈을 이제 시키는 딸기 쉐이크. 감사합니다. 네, 드세요. 네네. 요것도 다 소스들. 그러면은 요 공간까지 네. 이제 받고. 근데 세탁기가 왜 여기 있어요? 제가 설치한 건 아니고 이 집 처음에 할 때부터 이렇게 세탁기가 있는 채로 받았어요. 아마 세탁실이 따로 없고 여기가 아예 창고도 없고 다용도실도 없거든요. 여기에 쓸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부터가 이제 다 거실인데 와, 일단 너무 압도적인 게 이 뷰예요.
와, 잠깐만, 이거 먼저 찍어도 될까? 이쪽으로 좀 와주시. 이게, 이렇게 갈 수가 있네? 여기가 원래 약간 창고처럼 쓰이던 공간인데 전 여기를 너무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포기했어요. 여기 뷰 한번 자랑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여기가 인왕산이고요. 네네네. 청와대.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광화문 광장 이렇게 보여서 저는 이 뷰 때문에 사실 반해서 이 집을 오게 된 게 커요. 그리고 이게 경찰청, 저는 경찰청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맞아요. 처음이라서. 저한테는 이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풍경. 그래서 앞에는 경찰청, 뒤에는 CCTV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보안을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는 분으로서 ADT 캡스의 캡스홈? 이런 분들이 쓰면 만족도가 진짜 높을 것 같고. 저는 약간 가족이랑 살다가 처음 자취를 시작하시는 분들, 가족들이랑 살면 뭐 아빠나 뭐 남동생들이나 이런, 저희 집은 동생들이 야구 선수 출신이라 집 앞에 빠따가 있었거든요. 빠따 대신 ADT 캡스홈을 좀 두고 있는 셈인데요. 그래서 좀 첫 자취할 때 더 오히려 가족들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는 것 같아서 그래서 1인 여성 가구들의 마음의 평화랄까? 저는 좀 혼자 사는 여자들한테 이거 좀 추천하고 싶긴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일도 많이 하시고 당연히 책도 많이 읽으시고 네. 그러시겠네요. 전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책도 읽고 통화도 여기서 해서 사실 제가 집 고를 때 항상 방보다 거실이 더 중요하고 이 책장이 들어가는 곳으로 집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제 모든 생활을 하는 메인 공간입니다. 잠깐 여기 앉아서 살짝 그 책 읽는 느낌 살짝 내주실. 책 읽는 느낌. 진짜 읽는 책이고요. 네. 제가 좀 집어넣을까 고민하다가 이것도 꿀템이어가지고 꺼내놨거든요. 제가 책을 좀 읽는 걸 좋아하는데 수시로 전화가 걸려와요. 저희 직업 특성상. 그러면 전화 받고 다시 돌아갔을 때 이런 책갈피가 없으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고 한데 고시생 때 쓰던 나무 독서대는 감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유리로 되면서 뷰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요것도 제대로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고시 공부 끝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이 방석과 독서대라는 고시생템에 되게 집착을 해요. 아니 아까도 이 방석이 저는 이런 방석 처음 앉아봐요. 이거는 그 고시생들이랑 파일럿이 쓰는 방석이에요. 저희가 앉아있는 게 직업이니까 이 집의 모든 감성템 중에 가장 감성이 없지만 저랑 5년을 함께한 방석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앉으니까 편하지 않으세요? 되게 좀 처음 앉아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확실히. 책장이 엄청 많아요? 네, 이게 진짜 책 많이 줄인 거예요. 이 책장 안으로 맞추려고. 그리고 이런 감성이 있으려면 너무 꽉 차면 안 예뻐서 책 진짜 많이 선물하고 많이 나눔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장만큼은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데 옷 매장처럼 색깔별로 해서 그러네. 좀 해놓으니까 좀 집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 저희 사무실의 어떤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돈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빠질 수 없는 자기의 상징. 이거는 친한 친구가 이제 선물해줘서 친구가 직접 찍어준 제 사진들로 생일 선물로 이렇게 사진첩을 만들어줬어요. 너무 멋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이게 사실 30살 때 회사를 다니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만두고 한다? 맞아요. 이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거에 대한 생각의 흐름을 좀 말씀해 주시면 뭔가 좀 그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취업이 되게 늦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저희 학교에서 고시 공부 보는 게 사실 유행 아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고시라는 걸 22살부터 이제 3년이나 보고 25살 이제 떨어졌죠. 그만두는 것도 용기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오래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그만두고 이제 25살부터 취업 시장에 나갔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취업을 삼수를 해서 결국 겨우겨우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28, 29 막 이때 취업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다녀보려고 여기서 뼈를 묻으려고 했는데 대기업 생활이라는 게 이제 조직 생활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업무로 1인자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조직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저는 좀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를 계속 다녔을 때 50살, 60살에 미래가 있는가? 약간 저는 거기서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마지막으로 도전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회사 다니면서 로스쿨 공부를 병행했고 그 추억이 이제 광화문에 이제 서려 있는 거죠. 30대 진로를 바꾸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전 바꾼 거 너무 만족해서 혹시 그런 고민이 있으시면 전 너무 용기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요렇게 보시면 요런 통신 안 예뻐서 요렇게 요것도 선물 받은 친구 어머니가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저희 집은 한강뷰 대신 요런 사진으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살짝 이런 요가 매트와
저는 여기 처음에 집 고를 때부터 여기 공간 쓰고 이 방을 터서 써야지. 그래서 사실 이 문도 떼고 싶었는데 이 월세살이의 서러움 떼면 원복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나름 또 암막 커튼도 달려있고 해서 지금은 만족하고 있어요. 여기 침실 로망 살짝 말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여기 공간도 사실 침대에서 이렇게 스르륵 내려와가지고 약간 여기 앉아서 요거 한번 기대고 앉으시면 여기서 바로 청와대가 보여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뷰 보면서 이렇게 삼남매가 같이 살고 이러다 보니까 자취하면서 최고 로망이 침실에 진짜 침대만 있는 거. 약간 이 친구들은 블루투스 스피커 겸 협탁, 이것도 선풍기 겸 공기청정기. 그래서 다 1인 2 역할을 하는 애들만 이제 좀 다. 이것도 보여드려도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 ADT 캡스 버튼이거든요. SOS 비상 버튼. 이거는 어디다가 둘지 좀 고민하다가 좀 머리맡에 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가지고 손에 닿는 곳에 이제 두고 있고. 아니 이게 저는 사실 그거를 보고 조금 했던 게 문제 발생 시 뭐 1억 원까지 보상해준다 이게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런 것까지 있으면 그거를 보상을 해줄 일이 없다라니까 그만큼 돈을 준다는 얘기구나. 네네. 혼자 살면 좀 생수를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컵을 여기다 두면은 막 자다가 이렇게 엎을 수도 있고 먼지도 들어가고 해서 고민하다가 이게 캠핑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쓰는 물병인데 따뜻한 물 넣어도 되고 환경 호르몬이 안 나온대나? 그래서 근데 이쁘잖아요. 그래서 여기 조명도 붙여놨어요. 보면은 리모컨으로 껐다 껐다 할 수 있는데 리모컨 조금 안 예뻐가지고 저는 보통 켜놓고 건전지로 그냥 하고 있어요. 침실까지 이제 봤고요. 와 여기에 일단 제가 눈에 제일 띈 건 말씀해 준 것처럼 굉장히 포멀한 옷과 그리고 와 이거 직접 파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변호사가 됐을 때 이제 서울지방변호사회랑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등록을 하면 사은품을 택 일로 하나만 딱 고르게 해요. 자개 명패를 했고요. 이거 협회에서 나온 공식 제품입니다. 와. 변호사들이 정장을 많이 입어서 스타일러를 거의 필템으로 쓰거든요. 이거 렌탈이에요. 왜 렌탈로 하셨어요? 저는 이제 어느 집으로 이사 갈지도 모르고 여자분들 특히 결혼 전에 많이 하시는 고민일 텐데 가전을 이 타이밍에 새로 사는 것이 맞나 약간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계속 살까 말까 하다가 친구가 자기는 안 쓰니까 빌려주겠다고 해서 이제 부모님의 허락받고 이제 제가 쓰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일하게 있는 거의 또 붙박이장? 네 맞아요. 이렇게 양말이나 이런 접어서 보관하는 애들을 여기다가 보통 좀 하고 있고요. 서류들 여기다가 봉투 필요하신 것들. 네, 근데 여기 진짜 억울한 거 있어요. 또 저 이 집에서 두 가지 억울한 점이 하나가 저 화장실 문 없는 거고 두 번째가 여기 안 열려요. 이거 없어요. 이게 이만큼일 줄 알고 처음에 옷 들어가겠다 했는데 안 돼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수납장이 그래도 여기가 넓은 편이라 이렇게 이것도 캠핑짐이랑 이제 이런 좀 외투랑 시계 같은 걸 여기다가 보관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막 액세서리 같은 걸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일할 때는 또 시계를 항상 차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형사사건도 하는데 교도소를 그럼 종종 가요. 그래서 근데 교도소에 면회를 갈 때는 모든 전자제품을 다 반납하고 들어가야 돼요. 뭐 변호사든 뭐 누구든. 그래서 핸드폰, 노트북 다 놓고 딱 수첩이랑 펜만 들고 핸드폰을 못 들고 들어가다 보니까 교도소 안에 이제 시계가 있긴 있는데 그 자리에 못 앉으면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시계 봐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그것도 또 좀 그렇잖아요. 이분은 교도소에서 오매불망 저만 기다리셨는데 제가 자꾸 시계 보고 이러면 또 적절치 않고 다만 면회 시간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 안에 일을 하려면 시계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변호사가 되고 나서 이제 이런 정장템들이랑 그다음에 좋은 시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시계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나 이제 교도소 같은 데서 핸드폰을 보기 좀 적절하지 않거나 못 보는 환경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제가 빨랫대가 보면은 안 예뻐서 어디 숨기고 싶었는데 도저히 갈 곳이 없어서 여기다가 뒀고 건조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말려야 돼서 제습기를 뒀어요. 근데 이거는 저기다 말리는 게 제일 잘 말라요. 그래서 지금 해 잘 땡땡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가 북향이기는 한데 통창이어가지고 해가 좀 잘 들어서 사실 빨래 말릴 때는 저기서 요즘에 자주 말리곤 해요. 그래서 빨래 다 말려놓고 지금 초대했습니다. 이거는 여기가 수납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저는 옷이 좀 정장이 많다 보니까 구겨지면 안 되고 또 접어놓으면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행거로 좀 예쁘게 그래도 좀 접어가지고 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떠셨나요? 또 이렇게 긴 시간 또 촬영을 해보셨는데. 즐겨보던 채널인데 제가 나오니까 좀 TV에 출연하는 꿈을 이룬 느낌? 그래서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 촬영을 하게 되면서 저희 집에 있는 물건들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공간 배치 같은 거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좀 다시 생각하면서 되게 많은 친구들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이루어졌구나 내 삶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또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터키 영상.
혼자 산다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전까지 계속 본가에 살거나 기숙사에 오래 살았었다 보니까 30대 초반까지도 혼자 살면서 비로소 좀 제 취향이나 제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때 행복하고 어떤 때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게 저는 삶을 설계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는 게 결국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혹은 어떨 때 퇴사를 하고 뭐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랑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취향들을 발견하면서 조금 더 스스로를 챙기고 행복해질 수 있는데 다가간 것 같아서 혼자 사는 게 현대인들한테 필요한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